자, 26번에 33번 문제를 잠깐만 보면 우리 그 문제에 직육면체가 있어요. 직육면체가. 그러면 이 직육면체를 놓고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있네. 이렇게 A, B, C, D가 있고요. A, B, C, D가 있고 이쪽으로는 E, F, G, H 이렇게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문제가 여기 세 가지의 대각선이 있네. 그죠? 문제에서는 이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래.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그랬죠. 문제를 대충 읽으면 안 돼. 직육면체라는 말이 나왔잖아. 직육면체라는 말이 나왔으면 이 세 변의 길이가 다 다를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A도 4개, B도 4개, C도 4개. 즉 4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럼 나는 얘만 알면 되겠네? 그럼 얘를 구할 수 있는 곱셈 공식이 뭔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얘를 알 수 있는 곱셈 공식은 이거였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야. 그럼 나는 얘와 얘를 어떻게든 이 문제의 조건에서 찾아서 구해내야 되겠지? 해보자. 첫 번째 문제야. 문제에서 건널비가 100이다 라고 했어. 건널비는 우리 외웠어.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라고 하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건널비라고 하죠. 얘가 100이에요. 얘 찾았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 BGD라고 하는, 그러니까 BGD라고 하는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138이래. 그러면 제곱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를 일단 구해봐야겠지? 그럼 이 길이 A고 이 길이 B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야? 우리 BD라는 길이를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인정? 그러면 BG 길이는 BG의 길이를 제곱한 값은 또 뭐가 되는 거야?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지막 우리는 GD라는 놈의 길이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따라서 이걸 모두 더하면 2배의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구나. 그러면 이 값이 138이라고 했구나. 얘는 몇 분면은 맞아요? 그럼 얼마예요 이거? 69. 좋아요. 자, 얘도 찾아냈고 얘도 찾아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100이고요. 얘는 69고요. 얘는 100이에요. 그럼 169네요. 자, 169는 어떤 세제곱이죠? 그렇죠, 13. 그러면 13을 제곱하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지? 따라서 A와 B와 C를 모두 더하면 13이 되길 거고 여기다 4를 곱하면 52라는 정답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어? 솔직히 별거 아니었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도 중요해. 선생님은 어떻게 찾냐면 결론을 먼저 봤어. 이 문제에서 말하는 문제가 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는 거고 그렇다면 얘를 알아야 되는데 얘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곱셈 공식이 뭘까를 생각해서 그거를 유도해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 대한 자료 해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뭘 구해야 되고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를 느끼는 게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 요거 말고 또 있어요? 혹시? 괜찮아? 자, 그러면 오늘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 페이지는 32페이지. 됐어? 이따가 6시에 선생님이 이제 그 조교 선생님 들어오시면 그때 숙제 검사 아마 해주실 거야. 숙제 검사 해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겠지. 너한테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틀린 문제를 걷어서 오답 정리해 주실 거야. 그럼 그 오답 노트를 가지고 집에 가서 풀어보고. 알겠지? 그래야 너가 12월 달쯤 됐을 때 아마 모의고사를 내가 시험 본다고 하면 그때는 네가 원하는 성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그 대충 하면 안 돼. 오케이, 좋아. 조립제법 갈게. 자, 조립제법이라고 얘기하면 얘는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정의할게.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fx라는 식이 있어요. 이 다항식을 x에 대한 중요합니다. 1차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1차식으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빠르게 구해내는 거. 목과 나머지를 빠르게 구해낼 때 사용하는 게 조립제법이야. 근데 제약이 좀 있어.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조립제법을 사용할 때는 x에 관한 몇 차씩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1차씩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조립제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얘기를 좀 해줄게. 4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7x 빼기 2라는 수가 있습니다. 이 다항식을 내가 x 마이너스 2라는 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이런 문제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있잖아. 나눈다라는 얘기야. 왜 선생님 나눈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 문제 핵심이 나눈다라는 거니까. 그럼 너는 나눈다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올라야 돼? 다항식이 나눗셈이 떠올라야 돼. 왜냐면 기본적으로 다항식을 나눈다는 건 전 시간에 배웠던 다항식의 나눗셈의 기준이니까 그게 가장 기본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끌려 나온 거야. 뭐가? 조립제법이라는 게 있어 이러면서 끌려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 식을 그냥 얘로 나눠도 답은 나와. 답은 나오는데 우리가 조립제법을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하고 빠르게 구할 수 있더라. 이런 점이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사용하냐? 이렇게 우리 수학적 기호를 이용해서 얘를 앞에 있는 개수들만 끊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개수들만 끊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2차식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2차식을 비우고 얘네들을 앞으로 대입하시는 거 아니라 구멍을 메꿔 놓으셔야 돼요. 0으로. 알겠죠? 자, 여기 마이너스 아까 우리 5x 제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앞에 있는 개수를 써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수는 이 x-2라는 1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넣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약속을 했어. 첫 번째 앞에 있는 수는 그대로 무조건 내리자 라고 약속을 정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 부수를 곱해서 다음 항에다 쓰고 더하고 부수를 곱해서 다음 항에다 쓰고 더하고 부수를 곱해서 다음 항에다 쓰고 더하자. 그리고 얘를 나머지라고 하자 라고 약속을 정했고 이때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몫이라고 하자 라고 약속을 정해서 여기 있는 부호는 플러스가 다 생략된 부호죠. 그래서 얘를 쓸 때는 4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3이라고 쓰자라고 약속을 정해버린 거예요. 괜찮아? 근데 이 조립제법은 있잖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긴 거야.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분명히 얘를 나눌 때 이 나눈 이 수에 대해서 x-2가 0이 되는 x의 값을 여기다 넣기로 약속을 정했잖아. 근데 2x 빼기 4도 0이 되는 x의 값이 2가 되고 3x-6도 0이 되는 x의 값도 2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이거를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얘도 2가 되고 얘도 0이 되는 x의 값이 다 2가 되기 때문에 얘를 나눗셈은 조립제법을 이용하냐 얘로 조립제법을 이용하냐 얘로 조립제법을 이용하냐 다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지 결과가. 그럼 문제가 있잖아. 왜냐면 내가 이걸 가지고 검산식을 써버리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7x 빼기 2를 내가 2x 빼기 4로 나눴을 때 몫이 4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3 더하기 24인데 이거 전개하면 8x 세제곱 나오거든요.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아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정한 거야. x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일 때를 기준으로? 양수 1일 때를 기준으로 우리는 조립제법을 써야 돼 라고 약속을 정해버린 거야. 그럼 선생님 x 앞에 있는 개수가 이렇게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얘와 얘는 같은 꼴인 건 인정하시죠?
같은 꼴로 되어 있는 1차식에 대해서 x 앞에 있는 개수가 2배 증가하면 몫이 2분의 1배로 줄이면 되더라 라는 거지. 왜냐면 얘는 결국엔 2배의 x-2잖아, 그치? 그러면 이 숫자 2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숫자 1을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더라? 2분의 1을 곱하면 되더라. 이렇게 약속이 돼버린 거야. 그럼 3배 늘어나면? 그럼 거꾸로 갈까? 3x-6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라면 x-2로 나누었을 때 몫은 어떻게 달라질까? 그렇지. 3분의 1로 얘가 줄었으니까 이 몫을 3배로 늘려야 한 다음에 얘네들을 곱한 값과 얘네들을 곱한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이게 핵심인 거야.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조립제법을 사용하는구나. 그런데 조립제법은 이렇게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조립제법이라고 해. 특히 대표적인 연조립제법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있어. 얘가 선생님이 예를 숫자로 하나만 들어줄게. 예를 하나 숫자로 들어줄게. 1324라는 수가 있다고 하자. 괜찮니? 그럼 난 이 1324를 이렇게 쓸 수 있지. 1000 플러스 300 더하기 20 더하기 4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1 곱하기 10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0 더하기 4. 괜찮아? 근데 얘를 내가 10으로 한번 나눠볼게. 나눗셈은 항상 곱셈이 뭐지? 역연탄이지. 그치? 우리가 이 나눗셈 식은 언제나 곱셈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10분의 1로 고쳐서 쓸 수 있다는 거지. 인정해? 아, 그러면 이 10분의 1을 각각의 이 항에다가 분배도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얘랑 분배하면 얘는 1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졌을 거고 얘는 3 곱하기 10으로 나눠 떨어졌을 거고 얘는 2가 됐을 거야, 그치? 근데 이 숫자 4라는 놈은 내가 10으로 나누면 나눌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얘가 나머지가 되는구나.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또 한 번 10으로 나눠볼게요. 괜찮아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나누면 1 곱하기 10이 되고요 3이 되고요 이 숫자에는 10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얘가 다시 나머지가 되는구나. 괜찮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를 또 10으로 한 번 더 나눠버리면 1 그리고 나머지는 3이 되겠구나. 이해할 수 있겠어?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조립제법을 만드는 거야. 연속해서 10으로 계속 나누고 있지, 그치? 이런 것처럼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 우리 이 책에서 몇 페이지를 잠깐만 보냐면 44페이지를 잠깐만 보실래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연조립제법이라고 해요. 이런 꼴로 이루어진 다항식을.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자,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이 식을 a의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더하기 b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c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b다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그러면 이 식을 전개하면 이 식이 나온다라는 거잖아. 왜? 등식이니까. 그치? 그럼 우리는 a 값을 보지 않고도 솔직히 알 수 있어. 왜냐면 여기를 전개해야 3차식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3차식 앞에 있는 개수는 솔직히 그냥 봐도 알 수 있어. 맞지? 하지만 이걸 가지고 연조립제법을 해보자라는 거야. 이게 마치 어떤 꼴이야? 이런 꼴이잖아. 맞지? 이런 꼴이잖아. 이걸 식이라고 생각을 해봐. 똑같죠? 근데 이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은 완벽하게 같은 식이니까 내가 얘를 x-1로 나누는 거나 얘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나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지. 내가 이 1324를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4라는 것처럼 얘도 어떤 식으로 나누든 간에 얘랑 같은 식일 거니까 10으로 나누면 그 결과는 똑같아야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나는 이거 미지수가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얘를 가지고 내가 연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x-1로 한번 나눠볼게. 괜찮아? 그럼 얘를 x-1로 나누면 x-1이 0이 되는 x를 그대로 넣었을 거야. 그지? 3을 그대로 내릴게. 곱할게. 더할게. 곱할게. 더할게. 곱할게. 더할게. 그지? 그럼 이 4라는 것은 뭐다? 얘를 내가 x-로 나눴을 때 지워지네요. 그럼 a의 x-1의 제곱 더하기 b의 x-1 플러스 c가 될 것이고, 그치? 얘랑 얘랑은 나누셈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나머지였다라는 거죠? 그 나머지가 4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아, 그럼 한 번 더 나눌까? 이렇게 연속해서 나누는 걸 연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얘도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gov하고 더한다. 괜찮아? 그럼 이 8이라는 놈은 누가 되는 거야? C가 되겠지? 왜?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개수들이 다 튀어나왔잖아. 개수들이 튀어나왔잖아요. 인정해? 무슨 말인지? 아, 그렇구나. 그럼 나는 여기서 한 번만 더 연조립제법을 해버리면 3, 3, 9 얘가 바로 뭐였다? B였다. 얘는 C였다. 얘는 D였다 라는 걸 알 수 있구나. 그리고 요거는 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 이거야. 이게 연조립제법이야. 선생님 근데 이 연조립제법을 왜 배우는 거예요? 궁금하잖아. 이 연조립제법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어떤 것 때문이냐면 이런 거. 다항식 fx를 내가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5라고 나왔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너한테 f 3.1이 얼마야? 이렇게 물었어. 3.1.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이 3.1이라는 자리가 x가 있었던 자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말하면 x에다가 3.1을 대입했을 때 이 값이 얼마가 되겠어? 라고 너한테 묻고 있는 거란 말이야. 계산해도 돼. 마이너스 4배 3.1의 제곱 더하기 7배 3.1 빼기 5 계산해도 돼. 근데 소수점이 붙었고 계산하기가 조금 귀찮고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 식을 바꿔버리는 거야. 이 fx라는 식을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3의 제곱 더하기 c의 x-3 플러스 d라는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다 3.1을 넣어버리면 뭐만 남아? 0.1만 남아. 그럼 0.1이라는 놈을 세제곱하는 건 구할 수 있거든. 0. 소수점 3개만 밀어넣으면 되니까. 뭔 느낌인지 알겠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까지. 그럼 얘는 0.01이 될 것이고 얘는 0.1이 될 것이고, 맞아? 그럼 나는 여기다가 a를 곱할 거고 여기다가 1a를 곱할 거고 여기다가는 b를 곱할 거고 여기다가는 c를 곱할 거야. 맞지? 그러니까 나는 a, b, c만 하면 얘는 소수점 첫째 자리 D는 상수항이니까 D, 점, C, B, A라는 식으로 답이 나와버릴 거 아니야, 이거. 내 말 이해돼? 이래서 쓰는 거야. x-3으로 나누는 건 쉽거든. 그렇잖아. 얘를 조립제법으로 세 번만 하면 A, B, C, D 값이 다 나오니까. 뭔 느낌인지 알겠어? 이럴 때 쓰는 게 연조립제법이야. 시험 문제도 잘 나왔어. 최근에 좀 안 나오는 추세인데 예전에는 좀 자주 나왔다, 이 연조립제법이. 괜찮니?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버리면 너한테 더 어렵게 만들면 어떻게 어렵게 만들 수 있냐면 fx라는 것이 a의 2x-1의 세제곱 더하기 b의 2x- 지금 어때? x 앞에 있는 개수가 2배가 됐잖아. 우린 분명히 조립제법 사용할 때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 얼마를 기준으로 썼었지? 1을 기준으로 썼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연조립제법에 응용한다면 분명히 여기다가는 2분의 1을 넣어야 되는 건 맞아, 그지? 그렇게 해서 나온 그냥 결과라고 치자. 요거를 그냥 결과라고 치자. 괜찮아? 그럼 나는 내가 나누고자 하는 수의 x 앞에 있는 개수가 2배가 됐으니까 나온 몫을 몇 분의 몇으로 줄여주고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2분의 1배로 줄여주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한 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얘를 2분의 1배로 줄여주고 다시 연조립법 해주고
나온 결과를 또 2분의 1로 줄여주고 연결입법 해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절대 규칙을 지키면 되는 거야. x 값이 2배로, x 앞에 있는 개수가 2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뭐가 된다? 나온 몫을 반드시 2분의 1로 줄이고 나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 이 규칙만 제대로 잘 지켜주면 어떻게 나오도 너무 쉽죠. 왜? 똑같은 문제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왜 안 나오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솔직히 얘를 전개해봐. 8x의 세제곱 나와. 말이 안 된다. 그치? 그러니까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전입체법에서 잘 배워둘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71번 문제 보이나? 한번 풀어볼래? 할 수 있겠어? 선생님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좋아, 한번 더 해볼게. 자, x 세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라는 놈을 a의 x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하기 b의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c의 x 플러스 1 더하기 d다 이렇게 나왔어, 그치? 그러면 얘를 연결입제법 하게 되면 1, 0, 2, 4라고 놓고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므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3, 마이너스 3, 1. 이게 바로 d였구나. 할 수 있죠? 한 번 더. 자, 마이너스 1이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5. 얘가 바로 c였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마이너스 나누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너는 바로 b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쉽죠? 요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x 앞에 있는 개수.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갈게요. 자, 우리 앞쪽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우리 15번, 32페이지 15번 조립제법 문제 있었잖아요. 그치? 요거는 충분히 풀 수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연습 문제는 실력업 문제만 제외하고는 숙제? 괜찮아? 실력업 문제 제외하고는 숙제. 자, 그러면 숙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한 등씩의 세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한 등씩이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면서 있잖아, 넘어야 될 첫 번째 큰 산이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 한 등씩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아이는 나는 솔직히 못 봤어요. 그만큼 변형도 많이 되고 응용도 많이 돼. 당연히 기본적인 일반적인 유형은 다 풀 줄 알아야 되지만 여기에서 변형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경험치가 많이 쌓여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한 등식은 이 말 자체는 별거 없는데 여기에 뭐가 섞이냐면 나머지 정리라는 말이 섞여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섞임으로 해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거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 한 등식이라고 하는 걸 배우면 등식에는 크게 두 가지의 등식이 있어. 뭐가 있냐면 방정식이라는 식이 있고, 방정식. 그 다음에
항등식이라는 식이 있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정식은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야. 특정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가 뭐 두면 x 플러스 3이라는 것이 5일 때 x는 얼마일 때만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그럼 2일 때만 성립하잖아. 그런데 항등식은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 또는 임의의라는 말이 들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한 문자, 뭐 예를 들면 지금 x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런 거죠. 2x 플러스 3이라는 것이 2x 플러스 3인 겁니다. 좌변과 우변이 지금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x값에 1 넣든 0 넣든 마이너스 5 넣든 4 넣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거야. 여기서 임의의라는 말은 있잖아. 내가 아무거나 넣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야. x값에 관계없어. x값에 관계없어? 모든 값을 넣어도 상관이 없어.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다 무슨 말? 같은 말. 이 말이 나오면 이 문제는 항등식을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돼? 좋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학교 2학년 시절을 한번 생각해봐. 중학교 2학년 시절에 우리 뭐 배웠지? 항등식 배웠잖아. 그러면서 우리 이런 얘기 하죠. 2ax 플러스 3이라는 것이 뭐 4x 플러스 b를 만족할 때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항등식이 되도록 만들어줘?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x에 관한 1차식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 그치? 그러면 이 등식을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 항등식이니까 이게 핵심이야. 항등식의 기본은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는 거야. 이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아야 돼. 이게 핵심 문구야.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아야 되니까 여기에 우변에 4x가 있으면 여기에도 반드시 4x가 있어야 되거든. 그치? 그럼 a가 얼마가 되어줘야 돼? 그 말은 2ax가 같은 차수를 가지고 있는 4x랑 같아져야 되므로 a는 2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개수비교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같은 항에 대해서 앞에 있는 요 개수들을 같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개수비교법이구나. 그럼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3은 뭐와 같아야 돼? 2가 같아야 되는 거지 뭐. 이게 개수비교법이에요. 항등식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점점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수가 복잡해지고 많아지는 거야. 예를 들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세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2를 a에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더하기 b에 x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2 더하기 c에 x 요렇게 나왔다고 치죠.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다고 치죠. 괜찮아요? 그럼 이걸 전개하면 얘가 된다라는 거야.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했을 때 맞죠? 그럼 전개하시면 돼요. 애들이 되게 웃긴 게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해도 답이 나와요. 단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야. 문제에서 시켰잖아.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럼 이 식을 전부 다 정리했을 때 이 식과 같도록 만들어주면 돼. 대수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치? 실질적으로 3차는 여기밖에 안 나와. 그럼 A는 얼마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알잖아. 그치? 그런데 전개하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두 번째 얘기를 생각하는 거지.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 그 말은 x값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야. x값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좌변식과 우변식이 같아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눈치를 보는 거지. 아, 뭐 하고 싶을까? 나 뭐 할까? 1 집어넣어서 C부터 구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X값에 1을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0, 얘네 둘은 사라지네. 1 집어넣었을 때 1 빼기 4 플러스 5 더하기 1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C가 되는구나. 따라서 우린 C값이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3이 되면 여기다 써야죠.
괜찮아요? 난 이제 뭘 구하고 싶으냐면 A는 구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B를 구하면 되는 거야. A도 구했으니까 이건 지워도 되겠죠. A는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우리. 그럼 B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1도 넣으면 안 되고 2도 넣으면 안 돼. 왜? B가 사라질 거니까. 그러면은 제일 넣기 편한 수가 뭘까를 생각하는 거지, 네가.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좀 편할까? 이게 경험치야. 많이 풀어본 애들은 금방금방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이 이런 문제를 접해보지 않으면 바로 생각이 안 나. 그치?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문제는 좀 많이 풀면서 넘어가야 돼. 무슨 알겠어? 0 집어넣으면 될 거 같잖아? 0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편해지잖아. 0 집어넣으면 X에 0 집어넣으면 이 일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더하기 B에 0, 0 집어넣으면 2가 되겠죠. 곱했을 때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6 나오죠? B만 남았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1, 자 이건 한 가지 팁입니다.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면 얼마죠?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외워주면 될 것 같아. 가로 안에 음수가 존재할 때 이 지수가 홀수잖아요?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를 토해내는 겁니다. 아, 이 마이너스를 토해낸다. 그럼 1을 세제곱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치? 마이너스 5라는 걸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5의 세제곱. 그럼 5의 3제곱은 125라는 거 아니까 쉽게 좀 문제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고. 가로 안에 음수가 존재하면 그 마이너스를 뭐 한다고? 토해내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어.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2b 플러스 6이므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는 2b가 될 거니까 아 우리 b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수치대입법이에요. x값에 일정 값을 집어넣어서 이 좌변과 우변에 있는 미정 개수를 구한다라는 게 수치대입법. 근데 내가 수치대입법만 썼니? 아니지. 여기서 세제곱이 나온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개수 비교도 분명히 했어. 그치? 그러니까 한 등식 문제를 풀 때는 수치대입법만, 개수 비교법만 이런 문제는 없어요. 수치와 개수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한 등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아?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한 등식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경험을 쌓아가면서 얼마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느냐? 미적개수 정하는 거니까. 그치? 그런 느낌으로 정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미적개수법에 대해서 우리 64번 문제 한번 봐볼까? 얘는 어떻게 풀었으면 좋을까? 네가 생각한 대로 한번 풀어봐. 64번은. 4번. 틀려도 괜찮아. 너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풀어봐. 알겠지? 응. 그랬어요? 좋아요. 그럼 선생님도 한번 풀어볼게요. 너가 푼 거랑 선생님이 푼 거랑 나도 저렇게 했는데 라는 느낌 이런 느낌도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나는 저렇게 안 풀었는데 저 방법도 나쁘지 않네 좋네 이런 느낌도 나 가져보면 될 것 같아. 일단은 나는 이렇게 했어요. 요놈하고 요놈을 곱해야 최고차항의 차수가 나오니까 A는 자연스럽게 1이라고 구했고요. 됐어요? 그리고 요식과 요식을 보니까 이 상수항에 곱해버리면 이 상수항과 같아져야 되죠? 맞아요? 따라서 C값도 구했어요. 마이너스 2라고. 괜찮아요?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남은 건 B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제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야. 뭘 선택하냐면 여긴 1차항이 존재하지 않거든.
또는 2창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치? 그럼 이걸 가지고 1창을 만들지 2창을 만들지는 너가 빨리 선택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했어. 곱하면 2bx 곱하면 마이너스 2x가 0 돼야 되는구나. 아, 따라서 b는 1일 수밖에 없네.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 인수분해 혹시 배웠나요? 인수분해?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왜?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얘가 나와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럼 얘는 우리 3차식 인수분해하는 거 조립제법밖에 없다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0. 아, x 플러스 2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니까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랑 얘랑 같으면 되겠네?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 어떤 게 괜찮은지 문제를 풀면 자연스럽게 선생님처럼 보여. 네가 나중에 인수분해까지 쫙 가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있잖아, 너가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막 애들이 강박이 있어. 위에 미정계수법 항등식을 배우고 미정계수법을 배웠는데 그 미정계수법을 구하는 방식을 내가 두 가지 알려줬잖아.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을 알려줬잖아. 그걸로만 애들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강박이 약간 있어. 그거를 부셔야 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푸는 게 수학이야. 그 중에 빠른 길을 찾는 거지. 이렇게 보면 잘못됐나? 아니야. 여기서 미정계수법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사용하라는 말 없어. 맞지? 그러니까.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나온 거구나. 이런 느낌. 알아두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어요. 또는 이것도 되죠.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구나.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오가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면서 이제 느끼면 돼. 처음에는 선생님의 그런 사고방식과 문제 푸는 방식이 낯설다. 왜냐면 여태까지 선생님들은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낯설어 애들이. 되게 낯설어 하는데 솔직히 너 들으면서 느끼잖아. 왜 나 저런 생각 못했지? 이런 생각 들잖아. 이게 맞는 거라고 난 생각해. 너한테 뭔가를 딱 이렇게 틀에 가두면 발전이 없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가두지 마.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넘겨서 항등식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항등식을 배우면서 가장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정말 중요하고요. 이 설명을 좀 같이 해볼게요. 어떤 설명을 좀 같이 해볼 거냐면 우리 AX는 B다라는 등식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A가 0이 아니면 B가 0이든 0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양변을 A로 나누었을 때 X의 해가 A분의 B라고 존재합니다.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아닐 때 얘는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 X의 해는 하나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즉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게 돼버리면 0 곱하기 X는 B가 되거든요. 그럼 X 값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이 등식은 성립해야 안 해요. 이게 해가 존재하지 않은 조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나중에 가면 부등식은 이런 말 들어봤어요? 방정식이라고? 그러면 계산하는 게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부등식의 해가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도 알잖아요. 그럼 부등식에서도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립하지 않아야 돼? 그럼 x 앞에 있는 개수가 무조건 0이 돼야 돼. 이런 느낌. 대표적으로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ax-3이 뭐라고 할까요? 2x 플러스 b를 만족할 때 이 부등식이 해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야. 해가 존재하면 안 돼? 그럼 나는 x의 해가 존재하면 안 되니까 a-2x라는 것이 b 플러스 3이 되고 이 x 앞에 있는 개수가 일단은 뭐가 돼야? 0이 돼야 해가 존재하지 않은 조건을 만족하겠구나. 그럼 a는 볼 것 없이 무조건 2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좌변은 0인 거잖아. 그러면 우변이
0보다 작으면 이건 해가 무수히 많겠지? x 값을 뭘 넣더라도 얘는 0일 거니까 그러니까 우변은 뭐가 돼야 돼? 0보다 큰 해가 존재해요. 그럼 이런 꼴이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 이해할 수 있어? 얘가 0이면 0은 0보다 크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 플러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구나. 어쩌다. 뭔 느낌인지 알겠어? 문제를 푸는 유형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푸는 유형이 굉장히 유사하지만 뭐야? 부등식만의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그거 하나만 더 캡처하면 되는 거야. 처음부터 뭔가 다시 배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방식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나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게 연계예요. 뭔 느낌인지 알겠어?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되니? 오케이, 좋아.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ax 플러스 b에서 a도 0이야. b도 0이야. 그럼 0 곱하기 x는 0이네. 여기 x 값에 뭘 넣더라도 곱하면 0이죠. 그러면 x 값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이 등호는 무조건 성립하겠네요. 이게 바로 항등식이에요. 모든 실수 x 값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이런 꼴로 만들어내는 게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네가 배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항하면 0은 0이다. 이해돼? 이런 느낌인 거야. 이런 느낌. 역시 마찬가지 넘어가면 2ax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b는 0이 돼야 돼. 아니 x에 관한 1차식과 상수항을 연산했는데 0이 됐어? 그럼 1차식끼리 연산한 게 0이고 상수항끼리 연산한 게 0이 돼야 이 등식은 만족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꼴로 만드는.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해서 그래.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하거나 모든 실수 x값에 대한 이게 k라는 문자로 바뀔 수도 있어. m이라는 문자로 바뀔 수도 있고 a라는 문자로 바뀔 수도 있어.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야? 그 문자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해놓고 그 문자가 있는 식과 그 문자가 없는 식 두 가지로 분리가 될 거 아니야? 그 각각이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는 거야. 그 각각이 모두 0이 되게 만들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 각각이 모두 0이 되게 만들면 된다. 즉 2a-4의 x라는 얘도 0이 되면 되고 x가 없는 이 식도 모두 뭐가 되면 되는 거야? 0이 되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인 거야. 괜찮아? 그러면 내가 굳이 거기 나와 있는 필수 유형 2번을 풀어주지 않더라도 네가 67번을 읽고 해석한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어. 해봐. 10분밖에 안 남았다. 풀어봤어? 어저께 RPM 수업 잘했니? 저 어제 안 왔어. 어저께 안 왔어? 다음 주부터. 다음 주가 돼? 그렇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한번 어떻게 풀었는지 선생님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보세요. 자,
자, k-2, k-2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k-1의 y는 4k 플러스 1이다. 이 등식이 k 값에 관계없다는 말에 밑줄을 그어야 돼. 그치? k 값에 관계없어? 아, 그럼 얘는 k에 관한 항등식이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갔을 거고, k에 관한 항등식이라면 k가 있는 식과 k가 없는 식으로 얘를 구분해 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첫 단추야. 그러면 kx 플러스 ky 마이너스 4k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빼기 1은 0이므로 우리는 x 플러스 y 빼기 4의 k 더하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때 여러분 k가 있는 식과 k가 없는 식으로 구분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미션은 뭐다? 각각이 모두 0이 되게 만들자. 왜? 그래야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 등식이 성립할 거니까. 그러면 x 플러스 y 빼기 4와 빼기 4는 0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왜 글씨가 이렇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빼기 1도 0이 돼야 되므로 우린 두식을 변변히 뭐 하면 될까요? 그죠? 더하면 되죠? 두식을 변변히 더해버리면 우리 마이너스 x 빼기 5라는 것이 0이 될 거니까 x는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5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럼 x 값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y 값은 자연스럽게 9라고 나오겠습니다. 쉽죠? 근데 이거를 더 확실하게 이해했으면 이제 이거를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나중에 공통수학 2에 가면 또는 공통수학 1에서도 마찬가지야. 2차 방정식, 2차 함수, 부등식까지 다 이걸 사용해야 돼. 이 함등식에 관한 얘기. 그리고 지금 네가 배운 조금 전에 그 푼 이 내용이 가장 많이 쓰여요. 실질적으로 함등식이 고등수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지금 이 문제 꼴인데, 이 함등식이 왜 여기 와서 또 쓰이냐면 이 나머지 정리 때문에 그래요. 이 나머지 정리를 하기 위한 검산식이 바로 함등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함등식을 설명하는 거야.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와. y는 ax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다. 괜찮아? 이 직선이 a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좌표가 몇 코마 몇이니? p, q라일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해봐. 이게 가장 기본이야. 얘가 a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좌표를 찾아달래. 오케이? 몇 코마 몇일까? 틀려도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 몇 코마 몇일까요? 어? 몇 코마면? 자, 문제를 좀 바꿔볼까요? 바꿔볼게요. ax 마이너스 3a 플러스 1 마이너스 y는 0이랍니다. 괜찮아? 이게 a에 관한 함등식이 되도록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한대요. 그때 x, y 값이 얼마일까요? 응? a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대. 천천히 계산해도 돼. 응. 이거야. 우리가 제일 지금 고등수학 애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야. 똑같은 문제지? 얘 이쪽으로 넘기면 얘잖아. 분명히 너는 여기서 a 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선 분명히 x가 3이고 y가 1이라고 대답했어. 그치? 이게 바로 이 직선이 a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좌표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A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을 찾아내라고. 그럼 여기서 너가 만든 그 문구의 핵심이 뭐야? A 값에 관계없다야. A 값에 관계가 없으니까 이거는 A에 관한 항등식이고 A에 관한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조금 전에 배웠잖아. A가 있는 식과 A가 없는 식으로 구분하고 각각이 모두 뭐가 되게 만들면 돼? 그래서 이 문제를 너가 푼 거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나오면 못 풀더라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야. 현실. 애들이 그렇게 배워온 거야. 무슨 알겠어? 똑같은데 표현 방식만 바꿔버리면 문제를 못 풀어. 물론 푸는 친구도 있긴 있겠지. 그치? 그 대부분이 못 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혀 새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배워왔는데 이미 나는 할 줄 아는데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구를 기억하자는 거지. 아, 이게 항등식을 표현하는 방법들이구나. 항등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난 일단은 항등식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먼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그 방법으로 갔는데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거야. 이제 자동 반사야. 어떤 특정한 문자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한다라고 나오면 아, 그 문자에 대한 얘는 항등식이구나. 나는 그 항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어?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다음 시기에 이제 나눗셈과 항등식에 관한 얘기만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마저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에 대한 얘기를 나는 좀 할 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이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에 대해서 왜 항등식이 다항식의 나눗셈에 필요하냐? 검산식이 곧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검산식을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있는 건 정말 맞는지는 확인해 봐야 돼.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항식 fx를 내가 gx로 나눠. 다항식 fx를 내가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라는 i가 나왔어. qx라고. 그리고 나머지라는 i가 나왔어. r이라고. 괜찮아? 그랬을 때 이 fx를 검산식으로서 정말 내가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다항식 fx는 뭐가 되는 거야? 내가 gx를 나누었을 때 몫은 뭐가 되고 qx가 되고 나머지는 r이 되더라는 얘기지. 이렇게 내가 정말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 괜찮아? 그러면 선생님, 내가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 우리 필수에서 3번 정리를 하면서 내가 한번 볼게. 어떤 문제냐면 1번 문제를 한번 볼게. 다항식 x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이 식이 있는데 이걸 내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상수 a, b 값을 구해봐라. 그러면서 몫을 언급해 줬나요? 문제에서? 언급해 주지 않았다는 건 몫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몫을 모르니까 우리는 몫을 임의로써 qx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됐죠? 그리고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알려줬네요. 나머지가 얼마라고 알려줬지? 2x 플러스 1. 그럼 나는 이걸 가지고 검산식을 쓸 수 있느냐를 되짚어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중요한 거, 분명히 나누어서 나머지가 나왔다는 얘기했잖아. 너는 이거 3차식 알잖아. 그럼 3차식을 2차식으로 너 나눌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직접 나눠도 답은 나오겠지. 직접 나눠볼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애들이 쫄아. 왜 쫄은지 모르겠어. 아, 선생님 미지수가 있는데 이거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쫄더라고. 물론 미지수가 많으면 복잡해지니까 나누기가 쉽진 않겠지. 그치? 근데 나눠보고 나서 생각해야지. 나눠볼까? x 곱하면 되겠네.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2x가 되고요. 정리하면 3x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b라는 거 인정하시나요? 여기다가 그럼 나는 3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6이네요. 맞아요. 그럼 이 두 식을 빼버리면 얘랑 얘랑 빼면 플러스 9가 될 거니까 얼마야? a 플러스 7의 x 인정해? 플러스 b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나머지일 거 아니야. 차수가 1차니까. 그럼 얘랑 얘랑 서로 어떻게 하면 돼?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답이야. 어려워? 나눗셈 하는 거 어려워? 쫄지 말라고. 기본적인 제일 중요한 건 이 파트는 다항식의 나눗셈이야. 그럼 나눗셈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확인해야지. 그리고 나눗셈으로서 문제를 풀 수 있다야. 근데 식이 너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 그리고 다항식조차 나오지 않으면 이 다항식 나눗셈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너한테 뭘 알려주는 거야? 검산식을 알려주는 거야. 그 검산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해할 수 있어? 나눗셈 할 수 있는 거 나눗셈 해봐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이런 느낌으로 우리 정리할 수 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죠. 다른 방법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x 세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를 내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분명히 더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나는 얘와 얘가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등식이라는 걸 인정했고요. 그럼 나는 몫을 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쵸? 몫을 몰라요. 그러므로 나는 이 식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다면 이건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배울 거지만 이 몫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 목 앞에 있는 개수가 0 돼버리면 이게 사라지니까 나는 좀 편하겠는데 이런 생각 들겠지. 1 집어넣어버리면 1 플러스 a 더하기 b는 1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3이 남고 맞지? 2 집어넣어버리면 8 플러스 2a 더하기 b는 2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5가 되더라. 맞아요? a, b 값 구할 수 있잖아요. 뭔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론적인 핵심은 뭐다? 기본적으로 다항식의 나눗셈은 할 수 있다. 어떻게 나오든 간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런 느낌으로 우리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자, 우리 10분 쳤다가 10분만 쳤다가